네, 안녕하세요. 스마트시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김혜영 상무입니다. 저희가 금요일 오후에 세션을 맡게 되었는데 오전에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AI의 어떤 기능적 요소라든지 아니면 무한한 그 가능성이 미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많이 설명해 주신 걸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인공지능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 간에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는 또 어떤 좀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면서 저희 스마트시티 사업과의 접점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기존에 지상에서의 많은 자동차 중심으로 해서 모빌리티를 그리고 모빌리티 솔루션을 이 세상에 좀 도입하는 일에 힘을 써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공까지 아울러서 종합적인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 범주를 넓히고 있다는 점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모빌리티 담론에서 좀 더 폭을 넓혀서 스마트 시티라는 영역으로까지, 그러니까 도시로까지 담론을 넓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사람을 위한 기술, 또 세상이 기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은 어떻게 되는지 그 개발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술은 저희는 차량을 중심으로 좀 집중 개발을 해왔고 현재는 지상, 상공 그리고 다양한 모빌리티 외에도 수소나 전기와 같은 미래의 어떤 에너지원들 그리고 도시의 인프라 이런 부분으로 그 영역을 좀 확장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스마트시티가 이런 다양한 어떤 기술의 포트폴리오를 종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기존에 가져왔던 사람 중심의 비전을 현실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스마트시티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미래에 유망한 어떤 플랫폼이 되지만 저희가 실제 사는 공간인 도시를 어떤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만 단편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 올해 그 예전부터 조금 효율만을 중심으로 했던 도시 개발의 어떤 문제점을 그리고 폐해를 그대로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그리고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람과 공간 그리고 기술이 상호작용하는 유기체인 도시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지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왔고요. 그게 어떤 생활상에서 그리고 우리 서비스가 같이 구현을 될 것인지 그 모습을 하나하나 만들고 있고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고민했던 스텝 중에는 그 사람 중심의 그 도시라는 곳, 사람 중심의 모빌리티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연구 과제 형식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이름으로는 사람 중심의 도시 자문단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 가장 그 고민의 그 시작은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갖고 이 사업, 그러니까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이 파운데이션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 첫 걸음이었습니다. 기술 발전 과정에서는 일부 계층만이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이제 기술 친화적이지 않은, 아니면 약간 이제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계층에서는 여기서 배제되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데 저희는 그 고민 안에서 기술이 사람과의 소통을 어떻게 촉진을 시키고 그리고 단절을 좀 배제하면서 융합될 수 있는 모습을 그릴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고민을 먼저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 방식은 우리가 그 도시 개발, 스마트 시티의 개발뿐만 아니라 AI라는 요소를 그리고 그 바탕에 둔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해외 어떤 스마트 시티 관련된 많은 행사에서 좀 발표를 했던 내용들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철학, 인간 중심의 스마트 시티를 구현한다는 철학을 이제 파운데이션은 마련을 했는데 스마트 시티의 그 구조적인 모습은 또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예전에 도시 개발의 어떤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요소에 스마트란 요소는 어떻게 또 접목을 시킬 것인지 물리적인 형태에 대한 고민도 좀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구현됐을 때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자동차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조금 더 다니기 편리하고 우리가 보행 친화적인 어떤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통 체증이 완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접근성을 조금 더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도시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등등해서 좀 많은 부분의 그 고민을 담았었고요. 뭐 그림에서 잠깐 이제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거는 뭐 레퍼런스 모델, 즉 참조 모델로서 저희가 어떤 리서치 아웃풋이지만 도시의 구조가 이제 과거의 어떤 그 비효율을 좀 해결하면서 우리의 스마트 솔루션들을 담으려면 저런 뭐 육각형 형태 또는 이제 어떤 모듈라이즈 된 형태로 하나씩 지어 나가게 되면 그 도시 자체의 자생력도 높일 수 있으면서 확장성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저희의 어떤 파인딩이 좀 있었고요. 이런 레퍼런스 모델을 좀 토대로 해서 그 안에서의 또 에너지의 인프라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상공 모빌리티의 인프라는 등등 하는 어떤 그 다음 과정에 대한 고민과 그 솔루션을 좀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에 좀 그러면 우리가 이 도시를 그 어떤 철학을 갖고 가고 그리고 어떤 그 구조로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를 이제 세상에 좀 표현하면서 받았던 질문 중에는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키가 되는 그 차별점 또는 가장 근간이 되는 여러 역량은 또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는 많은 부분의 그 그룹사들의 역량을 좀 조합해서 이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일단은 뭐 현대 뭐 수직 개발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과거의 강점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뭐 현대, 기아, 제네시스 등의 강력한 브랜드를 좀 갖고 있고 건설, IT 아니면 뭐 물류 그리고 IT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단단한 어떤 기술 기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는 이제 저희가 핵심 도메인을 좀 아울릴 수 있는 그 스마트 시티의 모든 도메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좀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아까 같은 철학이나 어떤 구조 그리고 개개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미래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계속 이제 세상에 좀 제시하는 것은 저희만의 사업을 위함이 아니라 이 정책 마련이나 그 제반한 에코시스템 파트너들과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먼저 좀 방향을 제시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방향을 지향하기 때문인데요. 그 저희 사내에서 그룹사에서 갖고 있는 어떤 역량들을 좀 하나하나 풀어서 그래도 소개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저희의 담론을 제시하는 것뿐 아니라 저희가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도 좀 공유드리고 싶은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첫 장은 제가 그 종합적인 좀 모습을 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좌측에서부터 보면 저희는 이제 다양한 모빌리티 생태계를 아울릴 수 있는 어떤 강점을 갖고 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는 좌측에 있는 것처럼 뭐 지상과 상공을 아우르는 다양한 어떤 그 모빌리티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는 저희가 친환경 모빌리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수소 베이스나 전기 베이스의 어떤 모빌리티 수단들, 에셋들을 좀 가지고 있고 그 우측에 있는 것처럼 이제 친환경 건축 방식 그리고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또 건설 회사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좀 구성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장에 좀 보여드리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뭐 사람을 움직이는 그 인편의 모빌리티를 저희가 잘 하고 있다. 이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동차를 만들어 왔고 승용차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그리고 서비스도 실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처럼 이제 키워드를 보자면 autonomous랑 eco-friendly 그 부분이 저희 키워드로서 mobility for people 이 좌측이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건 이제 logistics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mobility for people뿐 아니라 mobility for goods 그래서 물류 그 물건을 옮기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과거부터 강점이 있었지만 미래에도 어떤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무인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인베드를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고도화된 스마트된 사람을 위한 물류를 위한 모빌리티를 만들어낸다. 이게 저희의 이제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좀 요약을 해서 뭐 모빌리티 for everything 저희는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저희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아울러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그리고 어떤 지능화된 방식으로 이 모빌리티가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그 사업들을 런칭하기 위해서 많은 개발 그리고 실증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제가 아까 사람을 위한 모빌리티와 그 물건들, 물류, 로지스틱스 부분에서의 어떤 물류를 좀, 그 모빌리티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을 위한 모빌리티 부분입니다. 좌측에서부터 쭉 이제 내려오면은 그 조금 더 먼저 소개를 드렸던 그 미래의 향의 모빌리티 아이템들이 쭉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아이템은 저희가 상공에서의 모빌리티, 그래서 에어리어 모빌리티 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만들어낼 때는 단순히 이제 기체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기체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그 라우팅의 그 로직이라든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클러스터를 움직여 다니는 게 제일 최적인지 그 최적의 그 운송의 그 경로를 좀 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좀 AI 요소와 접목이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갔을 때는 이것들이 어쨌든 기착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좀 미래의 어떤 또 새로운 인프라를 보여주는 건 역시 저희가 하나씩 그 선보이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거는 저희가 PBV 뭐 짧게 말해서 그런데 Purpose Built Vehicle이라고 해서 어떤 면에서 이거는 이제 PBV 자체가 운영되는 거 역시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기반, 인공지능 기반으로 움직이겠지만 또 그 말 그 자체가 이제 의미하는 것처럼 어떤 그 시장, 어떤 고객, 어떤 사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조금 더 저희가 먼저 선행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이 PBV 비이클을 만들고 그 솔루션을 자율주행과 접목을 해서 운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1인용 모빌리티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을 운송하기보다는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교통약자나 이제 이동이 과거에는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하면서 운행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이동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를 스스로 탑승해서 이것들이 자율주행 베이스로 최적의 라우트로 움직이면서 본인의 이동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 이게 또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휴먼 센터드 아니면 휴먼 센터드 스마트 시티, 휴먼 센터드 모빌리티 그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저희는 단순히 이제 미래에 적용하기 위한 어떤 많은 모빌리티 수단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소개드렸던 어떤 인간 중심의 사람의 이동성을 높이고 예전에 소외됐던 사람들이 더 움직임을 이동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기체 이동 수단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이제 확장한다면 인공지능이나 어떤 그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서비스로 접목하는 데 있어서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에너지 부분을 조금 인베드한 미래향의 어떤 그 차량들인데요. 모빌리티뿐 아니라 에너지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사람을 위한 그 수송 그리고 물건, 물류를 위한 수송 이 양쪽에 있어서도 전기,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가장 대표적인 건 저희 이제 수소 모빌리티를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영역에서의 어떤 선구자인 동시에 전기차, 뭐 수소차 이런 포트폴리오도 계속해서 확장해서 다양한 형태의 포맷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물류로 넘어가는데요. 아까 모빌리티 for people 부분에서 많은 이제 저희가 비이클 형태나 아니면 서비스의 유형들을 좀 쪼개서 보여드렸고 이 부분은 물류 측면입니다. 좌측에서부터 쭉 흘러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first, middle, mile, last mile 아니면 이제 요즘에 많이 말하고 있는 extra mile까지 이제 커버리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제 전 물류 체인에서 기존에 운행되어 왔던 차량의 형태들도 바꿈과 동시에 차량이 이제 스스로들 움직이면서 이 안에서의 심리스한 어떤 움직임을 가장 극강화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심리스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한마디로 미래 물류의 뭐 혁신을 가져와야 된다, 뭐 심리스함을 조금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저희가 어떤 차체 자체의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시스템, 비즈니스 그리고 어떤 그것을 아우르는 뭐 피지컬한 그 물리적인 인프라뿐 아니라 그걸 뒷받침하는 단단한 어떤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그걸 아울러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들이 다 모두 종합 접목되어야 우리가 지향하는 심리스한 서플라이 체인 구현 아니면 그 막힘없는 물류의 뭐 이동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만의 차량, 저희만의 기술뿐 아니라 이것을 아우르는 에코시스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계속해서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사람을 위한 물류 그리고 사람을 위한 모빌리티 그리고 물건들의 이동을 위한 모빌리티 그리고 그걸 아우르는 어떤 인프라 부분을 이제 세 번째에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좌측과 이제 우측에 보이시는 것들은 어떤 그 아까 사람과 물건의 이동을 위해서 많은 모빌리티들이 생겨났을 때 그것들을 또 품기 위한 여러 측면의 그 에셋 그리고 그 에셋이 담겨지는 어떤 도시 안에서의 구조물을 품는 도시의 구조, 이제 점점 확장을 해서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이 이미지를 구성을 했고요. 이런 그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이제 스마트 인프라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저희 에코시스템 파트너들뿐 아니라 어떤 그 정부 나 혹은 규제를 마련하는 그 부처들과도 조금 새로운 제도 그리고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떤 철학과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저희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사업을 어떤 내용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는 방식으로 많은 내용을 좀 채웠습니다. 요약하면 저희 현대차 그룹은 그룹사 역량의 시너지를 활용을 하되 이 내용들을 더 이제 단단하게 빈틈없이 채우기 위해서 많은 그 에코시스템 파트너들과 함께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완벽한 이제 최적의 플랫폼이 스마트 시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스마트 시티에서 그러면 스마트라는 의미가 가장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로는 많이 말씀을 하는데 어떤 것이 이제 스마트 시티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희가 늘 고민을 하고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대답은 아직은 사실 스마트 시티의 완벽한 그러니까 이상적인 모습은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 시티가 한 두 가지 내용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스마트 시티 자체가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어떤 인프라적인 그 IT적인 그 단단한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데 그 플랫폼으로서 이제 모든 그 저희가 말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에너지, 뭐 스마트 물류 이런 내용들이 다 구동된 것들을 품고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직 없기 때문이고요. 또 두 번째는 오늘의 주제와 유사한 것인데 그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지하면서 분석해서 그 다음 내용들을 어떤 예측하고 가이드하는 그런 이제 어떤 진화되는 개념이 아직은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완성형의 어떤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그 과정과 운영과 노하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축적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축적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에코시스템 파트너 간의 어떤 역할도 조정되면서 진화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발표 시간 내에는 그 이제 증례들 어떤 사례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갈 길은 계속 먼 길이 될 거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인식하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몇 개 프로젝트를 좀 소개하면서 오늘 세션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유니버설 모빌리티 그 미국 LA에서 진행했던 그 프로젝트 하나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인간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 인간 중심의 스마트 시티를 완성하는 사상의 가장 근간에 모든 사람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에 승용차 아니면 뭐 상용차도 마찬가지지만 운전자 자체 아니면 탑승자들은 대부분 신체적으로 어떤 이동이 워낙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 스마트 솔루션 혹은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자로서의 어떤 입지를 감에 있어서 강조했던 것은 모든 사람의 이동이 더 자유로운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하자. 이게 이제 지향점인데 이 유니버설 모빌리티라는 거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교통약자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수단으로 이 모빌리티 수단 자체가 이 내용 자체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던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미국 LA에서 이제 Enable LA라는 그런 이름으로 파일럿을 진행했습니다. 좌측에 있는 그림이 이제 숏텀이라고 해서 저희가 진행한 과거의 내용이고, 계속해서 이제 롱텀으로 보시는 저런 이미지처럼 뭔가 고도화를 이뤄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있었던 숏텀의 그 유니버설 모빌리티 브랜드 네임은 이제 Enable LA인데, 그 미국 LA에서 진행했던 이 파일럿은 일단은 현재 대부분의 개조 차량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교통약자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그 개조 차량 자체가 혹은 개조 차량 베이스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조금 살펴보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끝난 뒤에는 그 로컬에 있는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핸드오버를 해서 계속해서 이 서비스는 파일럿이라기보다는 서스테이너블하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사상이자 서비스인데요. 우측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저희는 미래에는 이게 단순히 개조차 그리고 카쉐어링 형태로 이제 운영되는 것뿐 아니라 조금 더 자율주행 기반 아니면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이 퍼스널한 모빌리티이자 그 이동성 과거에 이동이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한 유니버설 모빌리티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그 AI 기반으로 해서 자유로운 이동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여러 요소들을 좀 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넘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더 이 사례를 이제 정리하면서 생각했던 바는 이게 이제 AI라는 세션, 오늘의 세션에서 이 사례를 어떻게 조금 더 소개를 드릴까, 이 사례에서 조금 더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교통약자를 위한 이런 차량은 어떤 형태가 됐든 일반인들을 위한 차량보다는 그 자원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자원,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어디에서 주로 이제 이것들을 필요로 하고 이 동선을 어떻게 짜는지 등등이 굉장히 지능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측을 해서 이제 가야 되고 그래야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다이나믹 디스패칭이나 라우팅 같은 것들이 특히나 이런 서비스에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정 차량이나 이거 외에도 이제 원하는 바가 뭐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고객들, 탑승자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또 다른 포맷의 비이클, 또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국내에서 했던 프로젝트인데, 국내에 스마트시티 챌린지라는 사업이 있다는 거 잘들 아실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인천시와 같이 해서 교통 취약 지역에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했던 사례인데요. 타이틀로는 뭐 인천 스마트시티 챌린지 그리고 MOD 프로젝트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천 지역에 이제 교통 수단이 제공이 좀 덜 되는 지역들 혹은 새롭게 개발한 지역들 아니면 공단 지역들 이런 부분이 이제 모빌리티에서의 조금 더 취약 지역, 부족 지역이라고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그 교통의 수 그리고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런 의미도 당연히 담고 있지만, 그런 부분 외에도 이제 뭐 송도, 세종 이런 신도시 이런 부분은 양은 충분해도 또 수요가 피크를 이루는 시간과 그 수요가 좀 확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딱 극명하게 보여지는데, 그 시점에 공급은 또 그렇게 밸런스를 못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교통 취약 지역 아니면 그 다이나믹한 운영이 필요한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 파일럿을 진행을 했었고, 교통 상황, 도로 조건, 그리고 뭐 수요와 가용한 차량, 뭐 차량 운전자, 그리고 또 이걸 원하는 호출되는 사람들의 수, 이런 것들을 데이터적으로 이제 수집을 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라우팅을 좀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MOD, 모빌리티 온 디맨드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고요. 약 3년에 걸쳐서 3년 정도, 이제 올 연말이 되면 3년이 되는데 이 서비스를 마치고 인천시에서도 이제 이것들을 조금 더 이제 어떻게 고도화할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로 보면 이제 이게 영종도, 송도 등에서 한 5만여 명의 이제 가입자들이 있었고, 이분들이 한 100만 건 좀 안 되게 그 이동에 그 활용을 하셨던 걸로. 그래서 저희 측면에서도 많은 이 모빌리티의 어떤 실제 이용 그리고 실제 뭐 니즈나 우리의 공급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이 차원에서의 어떤 데이터를 잘 모을 수 있고 다음 서비스를 기획하는 어떤 좋은 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2개 과제를 미국 LA에서 진행한 그 교통 약자를 위한 그 유니버설 모빌리티 사례를 소개를 드렸고, 또 하나는 인천 챌린지에서 수요 기반 그 MOD 프로젝트를 이제 2가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제 2개의 과제가 그 모빌리티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한 것, 그렇게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세대, 다음 단계에 저희가 과제를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앞서 좀 상징적이지만 저희에게는 조금 더,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도 도움이 되는 많은 이제 레슨런을 남긴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런 상징성이나 의미 부여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 운영 경험들을 다음 단계, 즉 어떤 다음의 운영을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그런 이제 경험이자 다음 단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지금 보여지는 내용은 저희가 싱가포르에서의 좀 기획하고 있는 내용인데, 데이터 기반 파일럿을 좀 진행을 하려고 기획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의 이제 공공기관 중에 산업단지나 어떤 그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이제 JTC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저희가 같이 이제 방향을 맞추고 노력하고 있는 내용은 산업단지 내에서의 어떤 미래 교통 수요를 예측을 해서 미리 어떤 최적의 교통수단들, 컨벤셔널한 것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이나 기타 새로운 미래 그 교통수단까지 도입이 됐을 때 그 수단들을 얼마나 총량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을 하는 내용입니다. 최적의 모빌리티 옵션을 조합하고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런 다이나믹 라우팅이 도입될 수 있는 그 첨단의 모빌리티 그 운영지로 삼는 게 저희 목표인데, 이번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한 2번째 단계, 과거에 했던 이제 스테이지 1의 내용들은 요소별의 어떤 경험을 좀 쌓았다고 하면, 지금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은 저희한테 조금 2번째 단계 AI 베이스 혹은 인공지능까지라고는 그렇겠지만 그 데이터 기반의 좀 정확한 예측력, 그리고 지능화된 모빌리티를 그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라고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오늘 이제 저희가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왜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한 번에 완성하는 길은 긴 여정이 되겠지만 그 안에 요소를 좀 완성해 나가는,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그 AI 관점에서의 그 AI 베이스의 모빌리티라고 할까요?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지만 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저의 경험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인공지능이 그리고 AI가 폭넓게 적용되고 그 효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딜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그 부분은 이제 모빌리티 안에서는 분명히 필요하고 저희가 해야 되는 의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같이 참여하고 참석하셔서 혹은 제 이제 이 세션을 같이 보신 분들께서도 기술이, 그리고 그 기술이 활용돼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생활에 이것들을 적용을 하길 기대하고 필요로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사업자들도 플레이어들도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같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세션의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룹은 이제 저희만의 역량도 물론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안에서 이제 시너지와 완성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에코시스템의 파트너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기가 된다면 그런 조금 더 지능화된 어떤 서비스들을 저희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같이 이제 파트너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긴 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